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시장 상황 변화와 개인 투자자들이 세워야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트럼프 후보의 이제 당선 확률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도 그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때 해리스가 뭐 선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돌아봤을 때 힐러리랑 이제 트럼프가 1기 때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힐러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서 90몇 퍼센트 승률이 나왔었거든요. 근데도 막판에 이제 딱 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이게 이겼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많긴 많았었는데 현재 지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통령이 딱 이제 그 지역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사실 그 지역을 굉장히 공략을 잘했다라는 실제 현지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게다가 또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었던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그 두 번째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범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저도 사실 이제 사촌 쪽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 총기를 이제 안 가지고 계시다가 총기를 이제 가시게 됐다. 사실 그런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런 어떤 보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되게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해리스 정책에 과연 이제 바이든에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좀 컨셉이 없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애매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그 바이든 현재 지금 이제 정권에 있는 분과 해리스 이 캠프에 있는 분들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도 아무래도 원팀이 되기까지 좀 무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이쪽에서는 원팀이 돼서 되게 잘하고 있고 이쪽은 이미 팀도 좀 분열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것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것 조금 제 예상을 빗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많은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이제 과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과한 어떤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보시면 트럼프 1기가 시작됐었던 게 2017년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가 2065.61포인트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2포인트였는데 사실 그 중간에 지수가 많이 빠지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을 트럼프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언젠가 이제 중국도 굉장히 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미국을 따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중국이 위안화 가지고 기름을 사겠다라고 하면서 뭐 페트로 위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시절이 사실 저 때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때쯤 되면 중국을 한번 좀 길을 죽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지수가 밀렸는데 그게 있었다 치더라도 트럼프 1기가 종료되는 2021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3,11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977포인트. 대충 계산해도 코스닥이 50%가 올랐거든요. 중간에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나고 나서 한 5개월 후에는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찍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이게 코스피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두 지수 자체가 모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엄청난 이제 위기감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2,000원이든지 많이 밀렸는데, 막연한 걱정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상만 놓고 봤을 때는 1기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사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기 때문에, 어제 증시 밀린 거는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몰리면서 이제 차익 실현도 있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좀 과한 하락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되기를 좀 강하게 기대를 했는데, 저도 그 김선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시장에.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는 뭐 트럼프 수혜주, 뭐 해리스 수혜주로 양분해서 산업을 구분한 게 좀 더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도 그 이후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도 1년 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뭐 트럼프 수혜주, 뭐 해리스 수혜주로 그 분간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다만 이제 해리스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조금 선반영됐던 측면 2차 전지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트럼프 관련돼서 이 일기 때 그 수익률 난 현황들 보면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IT 같은 경우도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 쪽에도 한 4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금융 쪽에서 좀 좋았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럼 2차 전지 관련된 그 펀더멘털을 뭐 훼손하는 요인, IRA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2차 전지의 그 펀더멘털 훼손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사실 한 5일 아니면 6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제 시장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좀 감각이 있는데 어제 특히 같은 경우 특히 선물 파생 시장 쪽에서는 특히 양매도를 전략 쳐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끝날 줄 몰랐다는 측면이 있던 상황이었고 물론 어제 대다수 올랐던 섹터들이 트럼프 관련주들이죠. 우주나 아니면 방산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등등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셨고 결국에는 사실 예전 트럼프 일기 때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오바마 헬스케어도 막 당시 뭐 레드스왑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바마 헬스케어는 폐지는 안 됐었거든요. 아까 IR에도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오늘 2차 전지도 좀 급락이 나왔었고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이거는 좀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에 따른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물론 트럼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도 1년간 뭐 계속 힘냈던 시기도 있었고 그 IR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뭐 빠졌지만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느냐가 저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관련 공약과 뭐 관련들 이슈들이 시장에서 워낙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 했을지라도 기존에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련 신재생 이슈가 계속 나왔던 만큼 근데 지금 태양광 풍력보다는 결국에는 원전적으로 수요가 글로벌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트럼프나 뭐 해리스 후보에 대한 공약보다는 전 세계적인 펀더멘털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제가 봤을 때 그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웃자고 그냥 올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공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공약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뭔가 이제 갖춰진 조직은 아니었었죠. 이제 같은 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가 되게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기고 트럼프가 당선돼서 공약 이행률이 사실 높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우리가 놓고만 보더라도 트럼프 일기 때 지금 각 그 대통령이 일기 때 공약 이행률이거든요. 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 전 일기 때 대통령께서 불이행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약에서 이제 실제로 이행한 게 절반이 넘어요. 이행하지 못한 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이제 이행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공약이 나왔다, 저런 공약이 나왔다, 이거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또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다음 화면 한번 더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지금 환율 되게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1,400원대가 넘어갔죠. 근데 이제 1,400원대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5년치 우리나라 환율 차트고요. 위에 거는 코스피 5년치 차트를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환율 1,400원대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최근 5년치입니다. 이걸 10년, 20년 늘리면은 더 확실하고요. 최근에 5년치만 보더라도 환율 1,400원 이상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손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뭐 제가 이거는 뭐 몇 년 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괜히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다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에 대한 부분 뭐 트럼프가 돼가지고 무조건 강단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환율 1,400원 이상 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취하셨을 때는 손해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도망가실 시점 아니고 좀 무조건 매수로 전략을 짜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닝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그 정도가 지금 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제 뷰에 중심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팔아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업종이나 종목보다 훨씬 더 어떤 정보에 대한 뭐 접근성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서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서 내가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로 갈아탄다. 그거에 대한 저는 실익이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러면 가장 지금 11월 달 지금 시점에서 그럼 심플하게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업종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 상당 부분 그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3분기 실적에서도 3분기에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기준으로 하면 2차 전지의 모든 실적들이 3분기에 다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뭐 양극재만 봐도 LG화학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선방을 했고요. 배터리 셀당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실적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업황이 나쁘다고 또는 업황에 뭐 둔화 우려가 나오는 업종 내에서도 철저하게 종목별 차별화는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 이슈는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있었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로서는 뭐 큰 이슈, 뭐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될 것도 뭐 그 확실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이 업종과 그 기업 밸류체인의 1등 기업들에 대한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3분기에 사실 찾아보시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그 모멘텀이나 이슈나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는 뭐 섹터로 보게 되면은 뭐 바이오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간다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도 이번 트럼프 2기 때도 오바마 헬스케어 쪽에 대한 폐지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은 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 뭐 그리고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들은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어제부터 미국 면역 다음 학회도 계속 열리고 있지만은 이게 몇 달 지나면 결국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돼서 뭐 결국에는 재정 지출 확대, 뭐 장기 금리 상승, 그런데 바이오주가 되겠냐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여러 바이오 업체를 올해 한 3월 달에 한 10군데 이상 갔다 왔고 특히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그냥 800억 현금이 있고 내년 되면은 대략 한 4천억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물어보면 그 자금을 어디에 쓰냐 물어보게 되면 대다수가 그냥 예금 예치입니다. 예금 예치. 그럼 금리가 올라도 어떻게 보면 그 상승하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제약 바이오 업체들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고 뭐 R&D 뭐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미상도 많이 생겼고 현금 흐름도 많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전 제가 볼 때 종목 차별화로 좀 가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은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본투세 이제 폐지되면서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됐죠. 뭐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진행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12월쯤에 이제 결국에는 BOJ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하냐 여부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8월 달에 블랙먼데이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큰 쇼크를 이제 받았던 적은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물론 12월 말에도 BOJ 회의가 열리고 여기는 거기서 우에다 가저 총재가 어떤 스탠스로 가냐. 결국에는 최근에 자민당 그 이슈도 시장에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견제를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허들만 남기게 되면 저는 사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